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8월 22일자 기사네요. 야서 불붙인 상속세 완화법, 배우자 공제 상향엔 공감, 자녀는 빠진다? 라는 기사네요. 상속세 일감 배우자 공제 상향 당론 추진 검토 중. 정책위 상임 부의장 인광현 안도걸 법안 잇따라 발의. 정부 세법 개정안 담긴 자녀 공제 상향에는 반대 입장. 일괄 공제 확대가 중산층 실질적 혜택이 높이는 데 기여. 라는 기사입니다. 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상속세에 대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뭐 재산세 집 한 채 갖고 있는 것에도 엄청난 재산세를 물려서 문재인 정부가 그 중산층들 그냥 그 잘 살지도 않고 못 살지도 않고 그냥 중산으로 살고 있는 집 한 채 가진 중산층 것까지 빚을 얻어서 세금을 내야 될 만큼 재산세를 엄청 올렸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정권을 갖다 뺏긴 거예요. 그것이 현실감이 있어야지. 그렇게 엄청난 우리나라가 일본이 OECD 국가에서 제일 1로 상속세하고 증여세 많이 물리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래요. 예? 세계 최고의 상속세를 물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감 배우자 공제를 상향하는 법안을 두고 당론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세제 개편 방향의 큰 틀을 중산층 부담 완화로 설정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입장이고 정부안에 담긴 자녀 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과도한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22일 헤럴드 경제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상속세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 성공 직후 일괄 배우자 공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을 맡게 된 인광현 안도걸 의원이 잇따라 이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및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을 해서 8억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 한도 금액을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안 의원은 법안을 일체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각각 7억에서 5천만 원을 올리는 방안이 골자다.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 역시 일괄 배우자 공제 상향에 공감하고 있다. 진 의장은 이날 헤럴드 경제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나온 법안은 의원들 개인이 발의한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도 다르다면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확대해 중산층은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계속해서 살아오던 아파트 한 채가 가격이 상승한 것 때문에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경우는 줄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의원이 많다며. 맞잖아요. 임 의원과 안 의원이 낸 법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인 5억 원은 지난 1997년 정해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간의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 증가 규모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비중은 0.7%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0.2%보다 높은 수준이다. 많이 받아먹었어요. 우리나라가 상속세, 재산세, 증여세 이런 걸.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건당 평균 체납액이 1억 원을 초과했다는 통계도 공개되기도 합니다. 아까 빚을 얻어서 갖다가 세금을 내는데 못 낸 사람은 체납액이 되겠죠. 우리는 체납 안 하느라고 빚을 냈지만. 앞서 정부는 민주당과 달리 일괄 배우자 공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그렇죠. 배우자한테다 다 주면은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배우자가 따로 재혼해서 잘 살면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녀 공제액이 대폭 상향돼야 된다는 것이 나도 그게 지지예요. 일괄 배우자 공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자녀 공제액을 대폭 상향해야 돼요. 자식한테 줘야죠.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 5억으로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그것 나는 굉장히 지지해요. 그 현실감 있죠. 5억 가지고 어디 전세 보증금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5천일 때보다 낫지 훨씬. 가업 승계 부담 경감 및 경제 선순환을 위해 자녀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경제의 지적을 반영으로 풀이된다. 아, 자기 부모가 뭐 공장이나 무슨 기업을 갖고 있다가 그다음 다음 자녀가 그걸 물려받는데 너무나 많은 상속세라든지 세금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너무 과도한 이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17억 재산 상속세를 못 내가지고 그게 내놓은 거 아니에요? 가업 승계 부담 경감 및 경제 선순환을 위한 자녀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세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자녀 공제를 올리면 일괄 공제를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녀 공제를 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제일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배우자한테 주면 배우자가 또 자녀한테 또 남기면 또 세금이 2중 3중 드니까 자녀한테 그 상속세를 이렇게 그것을 해주는 게 좋죠. 그 같은 배우자가 또 그 자녀한테 마지막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녀한테 2중 3중으로 뭐 증여세니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그게 낫죠. 그게 그 정부가 하는 것이 맞아요, 내 보기에. 그러면서 배우자 공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35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괄 공제나 자녀 공제냐의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의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자녀 가구도 되고 또 다자녀든 이것은 이제 다자녀가 더 많은 대우를 받겠죠. 숫자가 많으니까.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개편안뿐만 아니라 자녀 공제 상향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본이 그러겠죠. 민주당이 세금 걷어먹기로 유명한 당이니까. 진 의장은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괄 공제를 올리는 것이 중산층의 실질적인 혜택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산층 대부분은 자녀 공제가 아닌 일괄 공제를 택하게 된다며 자녀 공제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녀가 공제를 받아야죠. 집 앞에 있는 거 자녀한테 줘야지. 민주당 소속 기재의원은 자녀 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10배를 상향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된다며 일괄 공제를 올려 전체적인 부담을 경감해주고 재산을 함께 모으는 것에 기한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올려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배우자한테다가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자녀한테다가 배우자한테 주면 배우자가 또 그 자녀에게 넘겨줄 때 또 세금 떠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멍청한 짓이죠. 그게 생각하려면 자녀가 전세 보증비로 되려면 5천만 원 가지고는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짓이었죠. 이게 나의 정치 코멘트는 만약 집 한 채 갖고 있는 가장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사후에 재혼할 수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보다는 자기 자녀들에게 5억씩 공제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며 지금 5천만 원만 공제해 주잖아요. 5천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5억씩 공제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정부의 의견에 나는 지지해요. 배우자 공제는 지금도 잘 되고 있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자녀들에게 5천만 원 공제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에 의해서 세계 최고의 상속세를 내는 국가예요.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가 엄청나요.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해놨죠. 문재인 정부 때도 나는 이거 욕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재산세에 대해서 엄청 욕했죠. 내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4인 가족의 자녀가 17억까지 상속세 면제를 받는 것은 쌍수를 들고 하는 것입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자녀들에게 상속되는데 60%가 국가에 기속된다는 것은 무리한 문정부의 실책이었어요. 10억짜리 그게 한 60%가 국가에 다 뺏기더라고. 50%도 아니에요. 내 보니까 60% 정도를 다 뺏기더라고. 상속세로. 그거 넣고 죽으면 상속세로 60%를 뺏겨. 이것은 그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일본에 이어서 우리 한국이 최고 수준이에요. 이게. 자녀들에게 상속된데 60%가 국가로 기속된다는 것은 무리한 문정부의 실책이었습니다. 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세제를 풀어주고 우리 기업이 다시 뛰고 흑자가 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상속세나 증여세가 자녀들의 전세 보증금의 상승세를 현실화하여 5억까지는 무상 증여는 매우 현실적이고 이라고 생각해요. 야당의
브레이크는 여당 안에 상처 내기 위한 수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 저기 민주당이 문재인보가 잘했는데도 다음에 정권을 이어받지 못했습니까? 딱 몇 가지, 두세 가지 실책이 있죠. 바로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한 거. 그리고 또 이 세금 문제예요. 세금. 엄청난 세금을 갖다 물려가지고 중산층까지도 무슨 뭐 재벌들이 내는 그런 뭔세 하여튼 6, 7가지 세금을 내게 만들더라고요. 집안채 뭐 80이 넘은 노인들이 뭐가 저기 집안채 갖고 있는 강남의 집안채가 그렇게 강남의 보통 중산층들이 전부가 다 엄청난 세금에 시달리고 이런 것은 전부 문재인부가 그 정권을 잡지 못한 그 실책의 이유예요. 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8월 22일자 기사. 야서 불붙인 상속세 완화법, 배우자 공제 상향엔 공감 자녀는 빠진다. 자녀가 빠지면 안 되죠. 자녀한테 줘야지. 무슨 배우자가 문제입니까? 자녀한테 줘야지. 오늘 그것에 대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다음 잠시 후 계속해서 정치 코멘트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치 코멘트가 석 장이 더 있네요.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정치 코멘트가 3건이 더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